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화폐상습진은 팔 먼저 났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화폐상습진이라는 건 만성적인 피부질환이라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내 병이 낫고 있는 과정을 미리 알고 치료하면 안심이 되죠.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팔 먼저 낫는구나, 그럼 잘 낫고 있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치료하면 팔 먼저 낫는지 다리 먼저 낫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먼저 낫는 부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팔 먼저 낫는 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화폐상습진의 병인과 관련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이 팔 먼저 낫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병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병의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원인을 치료하고 싶어 하죠. 증상만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치료하는 게 어려우니까 증상이라도 치료하자, 그래서 대증 치료가 발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증 치료를 연구하다 보면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화폐상습진의 병인은 뭘까요? 이건 체액정체라고 제가 얘기했죠. 체액정체. 그러면 체액정체라는 게 뭘까요?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개봉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비가 막 내리는데 송강호가 살고 있는 그런, 그죠? 반지하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체액정체와 가장 흡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장마철이에요.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오는 게 아니라 열흘씩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하에 살고 있다면 그 비에 의해서, 그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축축하고 물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벽을 딱 만져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하죠. 실제로 물이 배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벽지를 딱 들었더니 곰팡이도 생겨 있죠. 이게 바로 화폐상습진과 가장 비슷합니다. 밖에 물이 넘치니까 그 물이 넘치는 게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누출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폐상습진이 경증 형태는 수포 형태를 통해서 조금조금하게 생기는 형태들이 많죠. 그래서 한포진 같은 경우가 이제 화폐상습진의 한 부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가 생기는 게 한포진의 가장 흔한 형태가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그죠, 팔 같은데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기는 게 경증이죠. 그런데 진짜 심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은 전신에 다 생깁니다. 그런데 더 심한 분들은 그죠, 진물이 뚝뚝뚝 흐르는 형태로, 그죠, 엄청나게 심한 형태들을 보이게 되겠죠. 이게 화폐상습진 중에 체액정체가 인정사정 없이 물이 막 범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치는 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라는 특성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그죠? 중력 방향으로서 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물이 누출되는, 침투해서 흐른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됐죠.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병이 바로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폐상습진은 피부로서, 그죠, 수분이 막 넘쳐 흐르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낫게 되는 거죠. 중력방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거랑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쭉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폐상습진의 체액정체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액성 소수포라고 하거든요. 즉 장액을 띤 수포들이 몸에 빵빵빵빵 생깁니다. 랜덤하게 생길 수도 있고 한 곳에 모여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땅땅땅 생기는데 그게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옹달샘에 물이 모이듯이, 그죠, 동그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동전 모양 습진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그 동전 모양이 500원짜리일 수도 있고, 그죠, 손바닥보다 더 클 수도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 모양 자체가 동전 모양이라서 화폐상습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모이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우리가 체위성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체위성 부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부종이 생기는데, 그죠, 다리 쪽으로 다리가 팅팅 붓는 게 체위성 부종이거든요. 서 있음으로써, 그죠, 몸의 부종이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데, 화폐상습진도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치료가 됨으로써 물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물이 쭉 빠지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팔 먼저 낫는 겁니다.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팔 먼저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발목 쪽이 가장 늦게 낫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 중에서 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다리 부종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는 분들도 계시고 양쪽 다리가 다 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피팅 이데마라고 해서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들을 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띠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죠. 왜 그러냐면 피부염 중에서 부종이 생기는 질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부종이 안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도 부종이 안 생기고, 접촉성 피부염도 부종이 안 생기죠. 습진성 질환 중에서 부종이 생기는 병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폐상습진만 부종이 생기는 거죠. 즉 부종과 비슷한 체액 정체의 병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에 정확하게 병인을 치료하는 쪽에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체액 정체가 사라짐으로써 팔 먼저 쓱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호전되는 특징이죠. 그런데 그 특징 자체도 물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이 말라가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짝 마르는 형태를 보이죠. 그러면서 각질이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 각질이 나중에 탈락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빠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가면서 각질이 덮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질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게 화폐상습진 호전 과정이죠. 이것도 체액 정체가 사라짐으로써 그죠, 마른 땅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폐상습진 중에서 예외적인 부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두습진입니다. 화폐상습진인데 유두습진 있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유두습진은 다른 습진 부위와 달리 중력과 상관없이 좀 늦게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두 부위이기 때문에 그죠? 처지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액 정체가 쉽게 잘 안 풀리는 부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의 팔 먼저 낫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팔 먼저 낫는 것은 단순히 팔 먼저 낫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병인이 체액 정체, 즉 중력 방향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